안녕하세요. 톤마이스터 따라잡기 강의를 맡게 된 김성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리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20년 전쯤에 KBS 라디오 기술국에서 라디오 엔지니어로 근무했었고, 그리고 맥길 유니버시티에서 음악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마라는 회사에서, 피아노를 만드는 회사죠. 야마라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 이후로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RIT라는 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작년부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를 만들고 소리를 합성해서 하나의 좋은 소리를 만든 다음에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에 관심이 많은 소리 순례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제목처럼 톤마이스터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톤마이스터를 따라잡고 있는 그러한 강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과 같이 배움의 길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리의 세계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알아볼 예정인데요.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리는 시간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특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리는 전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의 세계에서 소리는 정보 전달의 주체이자 객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트랜시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가볍게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시간 의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각은 기본적으로 시간 축상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축상에서 특이한 정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즉, 익숙해졌던 그런 반복적인 패턴, 시간 안에서 익숙해지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런 패턴은 무시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그런 패턴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혹은 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은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익숙하게 들었던 소리보다는 특이한 소리가 들렸을 때 더욱더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반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레브럼이라는 이 진화 초기에서부터 관측되는 뇌 영역이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분야는 움직임과 타이밍을 관장하는 영역인데, 동시에 감정 혹은 공포 혹은 기쁨이 관찰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왜 셀레브럼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시간이라는 정보, 이게 바로 움직임, 타이밍을 관장하는 영역, 이 영역이 동시에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시간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타이밍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감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트 혹은 리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사람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논문을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인 이 셋 허러비츠라는 연구자는 이렇게 아주 대담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듣고 있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이다. 이런 식으로 청각 정보의 중요성을 그의 책에서 역설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소리의 특성은 전방향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 시간축에 의존하는 청각의 특성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청각은 공간적으로는 전 방향에서 오는 정보를 처리한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각 정보는 주로 앞을 보는데, 청각 정보는 방향에 관계없이 모든 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사람은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데,
개인의 의지로 이 귀를 스스로 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손을 이용해서 막아야지만 청각 정보를 닫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상대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귀는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상도가 지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정보를 분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뭔가 감정 혹은 정서적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눈으로는 분석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귀로는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끔 진화되어 온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청각은 자극의 주체이자 객체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로 이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된 얘기이기도 한데 청각 시스템은 거의 모든 포유류의 동물들이 소리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관과 동시에 받아들이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소리를 받아들이기도 하는 기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자기들이 그런 어떤 감각 정보를 만들어낸다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데 청각만이 유일하게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소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되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내는 소리가 주위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주위의 환경의 음향적인 특성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이 좋은 공연장에 갔을 때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따라서 여기는 공연장이구나. 혹은 여러분이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동굴이 나는 소리를 통해서 여기는 동굴이구나 하는 등의 소리를 직접 만들어냄으로써 만들어낸 소리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주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으로, 그러한 정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모아서 하나의 결론으로 말씀드리시면 청각 정보는 삶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서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청각 정보로 인해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러한 선행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담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비틀즈의 음악 혹은 현대 BTS의 음악, 왜 전 세계인들이 그에 열광하고 또 반대로 층간소음이라는 아주 작은 문제같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결국엔 살인사건까지 이어지는 이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청각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각 정보에 의해서 이 중요성이 많이 도외시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그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각 정보는 시간축에 의존하고 시간축에서 생기는 변화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둘째, 공간적으로는 두 귀가 24시간 항상 열려 있고 어디에서 오는 청각 정보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생명체, 주로 포유류가 소리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이 두 메커니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을 인식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기 앞서서 한번 리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감각이 시감각과 다른 점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인간은 시감각을 이용해 한계가 있는 시각 정보를 가능한 자세히 분석적으로 다루는 반면 전 방향에서 오는 청감각에 의해서는 보다 어떤 면으로 반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이미 답을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서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각 정보는 분석적, 청각 정보는 정서적인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소리와 음향의 구체적인 차이, 그리고 톤마이스터 따라잡기라는 이 큰 주제와 관련된 녹음, 그리고 이 녹음과 관련된 음향의 세부 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